마음을 위로하는 바다가 있고요.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바람이 있는 제주,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과 도시에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운 일상에 반해서 누구나 한 번쯤 제주살이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살이, 1년살이 이런 것이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주에 집 하나 마련해서 주말이거나 연휴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런데요, 요즘 제주에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주 열풍으로 인해서 한 해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던 제주가 이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뛰던 땅값도 내려오고 있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입니다. 제주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은 제외한 거예요. 그 인구가 67만 7,057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67만 8,159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1,100명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동안 제주는요, 이주 열풍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제주도로 이사를 한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16년에는 순유입 인구가 14,600명이 넘었어요. 이럴 때가 정점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올해 들어서는 인구별로 증감 현황을 보니까 50대 이상은 모두 늘어난 반면 40대 그 이하는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의 출생아 수가 3,600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4,8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를 이미 넘어섰죠. 요즘 신생아가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들고 이런 거죠. 제주도의 부동산 분위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요,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 있긴 하지만 모두 연세입니다. 연세.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사는 거죠. 제주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그리고 제2공항 건설의 바람을 타고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에 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한때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제주도의 땅과 집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드 관련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때 바람이 불던 타운하우스나 빌라 이런 부동산은요,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주도의 타운하우스는 절대 매매나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피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2공항 바람이 불었죠. 그 인근 일대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성산 쪽으로 공항 부지가 확정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년째 착공 못하고 있죠.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집을 계약할 때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지역이지만 육지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면서 전세 개념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주에는요, 미분양 빌라나 타운하우스가 많은데요, 가끔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 건설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대출을 끼고 건축을 했겠죠. 예를 들어 부동산 PF나 단순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끼워서 건축을 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있는데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곳이 지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약을 법인건설회사랑 했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50%밖에 못 건집니다. 왜냐고요? 개인 명의의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 나름 세입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법인회사가 부도가 나면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지킬 만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법인의 재정상환 능력을 검토하면 알지 않느냐? 검토해도 잘 모릅니다. 자세히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알려진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또 중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에 아차하면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를 제가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가는데요, 여기저기 살아보고 싶은 집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가 하와이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도 물론 좋지만 제주가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하와이는 일본 땅, 대마도는 우리 땅,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 우리 땅,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와이는 왜 일본 땅이냐라고 하는 노래가 있냐면, 하와이에 가면 그 간판들이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살아보신 분들이 댓글이 많은데요, 인터넷에. 이런 의견은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댓글입니다. 일거리는 없고 물가는 비싸고 텃세도 심하고 옛날부터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환상 가지고 퇴직금 노후자금 털어서 내려갔다가 지금 개털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가봐야 망한다는 걸 알게 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코로나 때 서울에서 희망퇴직하고 제주도에 2개월 동안 일하면서 제주도는 육지 사람이 가서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텃세가 너무 심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호텔 식자재 납품업을 했는데 갑질도 이런 갑질을 처음 봤습니다. 다시는 제주도에 가기 싫고 제주도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댓글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해외보다 비싼 관광 바가지에 무슨 매력이 있겠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20년에 제주도에서 나왔지만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친구들은 그전부터 이미 육지로 다 나갔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하려면 이 영상 반드시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와이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구독은 표영호TV.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서로 멱살을 부여잡고 싸웁니다. 당신 말 듣고 샀는데 반토막에도 거래가 안 되잖아. 아니 네가 소개해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소개해준다고 했냐, 이러면서 60대가 되어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 낸다는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빚만 지고 괴로워하는 60대 두 분의 싸움입니다. 분양사무실 같은 데 가면 좋아, 너무 좋아,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2020년 그리고 21년 강원도의 동해안에 불었던 세컨하우스의 열풍이 지금 완전히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어디로 휴가를 가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여전히 제주도보다는 강원도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 휴가지로서는 좋은데 괜히 부동산 바람을 잡아서 판매를 했던 그 부동산이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를 갖는다면 속초에 갖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한때는 있었죠. 분양권에 불었던 프리미엄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2023년 3월에 3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통 22년 1월 정도에는 84제곱미터의 경우가 8억이 넘게 거래가 되었었죠. 이거 비교하면 반토막이 더 떨어졌습니다. 정말 웃긴 건 이 당시에 제 지인도 속초에 아파트를 사려고 제게 물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8억이면 이건 너무 간 거다. 너무 비싸다. 세컨하우스보다는 속초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많으니까 그냥 그걸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은 덜컥 샀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니까 뭐 그걸 사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 되는데 어설픈 부자들이 그런 거 따라하다가 지금은 몇 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가격도 많이 하락했죠. 복명동에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권 가격이 지난 6월 14일에 4억 3,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22년 3월에는요 5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1억 원 이상 내렸죠. 그리고 속초 디오션 자이라는 곳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지난 6월 14일에 4억 9,200만 원 조금 넘게 팔렸는데요. 이건 21년 10월에는요 7억 3,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속초 도시가 후진 게 아니죠.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거죠. 사실 5년 전부터 21년 말까지 전 국토가 투기판이 되어버린 거 알고 계시죠? 코로나 시기에 초저금리에 돈의 값어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든 결과죠. 이것은 튤립 광풍이 불던 네덜란드의 17세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튤립은 텐센 산맥의 야생초였죠.
페르시아와 터키를 거쳐서 16세기 유럽에 전해졌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꽃이 아름다움에 그냥 열광을 했어요. 아름답다 이렇게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 투자의 도구로 바뀝니다.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상품성이 생긴 거죠. 튤립은 간혹 잎과 꽃잎의 배열 그리고 무늬와 색이 다르게 이 변하는 변종이 생겨납니다. 모양과 색상이 진기하고 화려할수록 값은 높게 치죠. 그런 튤립에 사람들은 드디어 튤립 광풍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튤립 재배에 달려들었었죠. 실제로 피고 있는 꽃만이 아니라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것까지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은 땅속에 아직 피지도 않은 꽃을 선금을 주고 나중에 수확할 꽃을 미리 사두는 일도 생겨날 정도였죠. 이런 건 지금 우리 아파트들의 선분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짓기도 전에 이렇게 지을 겁니다 해서 분양을 하죠.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게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선분양물들입니다. 요즘 부쩍 선분양을 없애고 후분양으로 법을 바꾸자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건 부실 시공 때문이죠. 튤립 구매자는 선금을 주고 나중에 수확할 꽃을 미리 사두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선물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선물 거래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시장은요 17세기 초에 목재나 대마, 향신료 같은 이런 상품을 대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 튤립이 처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누가 봐도 너무 크게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당시 이 광풍을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허황돼 보이는 거래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바로 바람장사다라고 불렀습니다. 윈드 핸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튤립 광풍 마지막에 넓은 땅을 사서 튤립을 재배한 사람들은 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비하자면 2, 3년 전에 무조건 짓기만 하면 대박 완판을 하니까 너도 나도 땅을 비싼 가격에 제시해서 사들인 이후에 분양에 나선 시행사들 지금 힘들어진 곳이 많이 있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 투기,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투기, 오피스 빌딩의 투기가 마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불던 튤립 광풍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은 경제 성장기도 아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중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21년 8월 기준에 강원도의 부동산을 외지인이 매매한 비중을 보니까 50.33%에 달했습니다. 거래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외지인 투자였습니다. 외지인이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또 팔고 그걸 또 다른 외지인이 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폭탄 수건 돌리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강원도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물린 사람들의 탄식이 건물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 부동산의 시점이 아닌 경치, 자연, 인심 이런 걸로만 본다면 참 좋은 도시입니다. 사람 향기 펄펄 나는 도시죠. 저도 1년에 한 20번 정도는 갑니다. 비록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얼어붙었지만 올 여름 휴가는 여러분 강원도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휴가 어디로 가세요? 저는 강원도로 갑니다.